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정말로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현지 시간 새벽 우크라이나군의 정보통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동쪽 지역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사실상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시인한 상황입니다. 백악관 역시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한 것에 대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선포하였으며 바이든은 특별 담화를 통해 러시아가 핵무기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군사위성이 포착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서 동쪽으로 약 27km 떨어진 러시아 발루키, 우크라이나 북쪽과 접경한 러시아의 우방국 벨라루스의 군사훈련장에 무수히 많은 러시아 무기와 병력이 집결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이에 따라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미군에게는 데프콘2, 파스트페이스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날아온 포탄에 의해 러시아의 국경 초소가 파괴되었으며 이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군대를 투입시킬 것을 공식적으로 지시하였습니다. 때문에 현재 사실상 러시아에게 점령당하여 실권을 모두 내준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닌 돈바스 지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하루 종일 러시아의 탱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방 세력과 러시아의 격전이 벌어질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는 칠러 세력이자 반정부 세력인 주민들을 서둘리 대피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푸틴은 공개 담화를 통해 러시아는 자주방어권을 지키는 입장일 뿐이며 오히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전쟁터로 만들었다 라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전면전에 대한 명분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간 인터넷상의 각종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네티즌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러시아가 이러는 것도 약간은 이해가 간다는 소리가 이따금 들리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입장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유럽 지형의 특징입니다. 유럽에는 한국인으로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동유럽 평원이 존재합니다. 한반도 면적의 수십 배에 달하는 면적이 모두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이렇게 넓은 평원 지역에서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방에서 침공이 가능하므로 매우 유리한 입장이지만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곳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하죠. 때문에 이 지역에 세워졌던 국가들은 모두 외세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금방 몰락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생겼다 사라졌으며 현재도 수많은 국가들로 쪼개져 있는 근본적 이유입니다. 과거 미국과 함께 세계를 양분했던 소련 역시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 세력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독일이라는 거점을 이용하여 서방 세력이 소련으로 침공하는 길목을 최대한 좁혀놔 방어적 이점을 살렸던 것인데요. 문제는 소련이 결국 미국과의 체제 경쟁에서 패배하여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도 제 딴에는 서방 세력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피한답셈치고 서방과의 조약에서 나토의 팽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아냈고 문서상으로는 소련이 가장 중요시했던 전략적 거점에 나토의 군대를 주둔시키지 말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적 거점은 오직 동독 지역에만 한정됐고 나토는 정말로 현재까지도 동독 지역에만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을 뿐 이외의 모든 러시아 접경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죠. 물론 러시아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발트 3국,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들을 독립시켜줌으로써 완충지대를 마련하긴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주권이 없는 나라라고 막말을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근거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자발적으로 독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러시아의 의지대로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국가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이토록 넓은 평야를 지녀 국가의 발전 포텐셜이 매우 높음에도 오직 농업만이 국가를 떠받치는 경제수단인 만큼 구소련이 이들에게 남겨준 유산도 없었습니다. 김태희가 밭을 가는 나라라는 말은 겉으로는 미인이 많은 나라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척박한 나라라는 슬픈 진실을 품고 있는 것인데요. 러시아는 이렇게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동유럽권의 수많은 국가들, 민족들을 희생시켰음에도 추후 발트 3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여 서방 세력에 흡수되자 뭔가 잘못된 것을 느낍니다. 아무리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벨라루스보다 더 넓은 국토이자 평원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마저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의 코앞에 적국을 두게 되는 상황에 처하죠. 그렇기에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음의 지도를 예로 들며 서방 세력은 러시아를 계속 압박하고 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가 나토 방위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우크라이나만이라도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 돈바스 지역을 먹어 나토의 진출로를 더 좁히고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 전체, 러시아 접경 지역을 모두 점령하여
나토의 진출을 전면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운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러시아의 주장에 가스라이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에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 러시아는 유럽은 그렇다 치고 저 멀리 있는 한국과 일본 역시 나토 방위군에 해당한다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인구로는 수억 명에 달하는 동유럽권의 경제를 파탄낸 것이 러시아인데 아직까지도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며 동유럽권 국가들이 자신들을 지키겠다는 것을 강제로 막는다는 것은 타국에 대한 자주권 침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 역시 러시아의 말도 안 되는 주장의 허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의 상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을 대표로 한 서방 세력 역시 뒤가 구립니다. 바이든은 얼마 전 연설을 통해 나토 국가의 영토에 1인치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겉으로 보면 러시아에 대해 매우 강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토 국가라고 한정한 것이 현재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땅 따먹기를 시작한다고 한들 미국은 아직까지도 명확히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이죠. 사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국이 더 첨예하게 만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조차 얼마 전까지는 제발 미국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미국이 괜히 사태를 과장 해석하여 우크라이나에 있던 해외 자본을 유출시키고 있다는 발언을 할 정도였는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오히려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우선 전쟁의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를 제치고 유럽에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국가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국의 에너지 점유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전쟁의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천연가스, 석유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에너지를 수출하는 미국은 더 큰 이윤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무분별한 양적 완화로 미국에는 경제 위기를 논할 정도로 엄청난 인플레가 닥친 상황이었는데 전쟁이라는 이슈는 넘쳐나던 유동성을 어느 정도 줄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국이 펼칠 긴축 정책에도 더 큰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도 누리게 만듭니다. 미국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각종 위기가 닥칠 때마다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고맙게도 러시아가 그 역할을 대신해주며 욕바지까지 해주니 굳이 이 전쟁을 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러시아 역시 미국의 속내를 알지만 맞장구를 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세계적인 깡패 국가라는 것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더 떨어질 이미지도 없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원래 목적인 우크라이나 땅 수복을 이뤄내면 핵심 이익을 이룬 것입니다. 앞서 언급되었듯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기에 러시아가 작정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일부 영토를 먹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에너지의 가격이 오르면 천연가스를 파는 러시아에게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옵니다. 혹자는 에너지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이루어져 러시아산 에너지 수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오른다는 것인데 어떻게 러시아가 이득을 누리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신들의 천연가스를 모두 구매해줄 아주 훌륭한 고객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역시 미국의 제재로 인해 앞으로 에너지 수급이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비싼 가격에 천연가스를 판다고 하면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산 에너지를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격화시켜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미국의 우방, 러시아 중국의 대치 구도로 좁히고 중국의 경제력은 러시아에게 호구당하며 점점 갉아먹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충돌하는 가장 큰 세력인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최대의 이익을 누리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적 호구가 되는 중국 외에는 모두가 이익을 볼 뿐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우크라이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자신들의 주권이 없는 것 마냥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휩쓸려 운명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수장이라는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으로서 아무런 외교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미국이 오버하는 것이라며 미국을 비난하더니 이제는 우리의 땅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서방 세력과의 공조를 통해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미 서방 세력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임을 득실 관계로 따져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우크라이나는 차선책을 택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 사태에서 제3국이라고도 불릴 수 있는 한국산 무기의 도입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산 무기를 우회적으로 수입하여 우크라이나에 배치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돕는다는 러시아의 반발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가성비가 훌륭한 한국산 무기는 그들의 예산을 아껴주는 훌륭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토지의 특성상 각종 장비가 진흙 때문에 먹통이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에 진입한 러시아조차 진흙탕에 빠져 굴착기를 동원하는 등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자주포 K9은 방활구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진흙이라는 악조건에서도 훌륭하게 기능함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무기이죠. 분당 발사 속도를 6발에서 9발로 대폭 늘리는 자동장전 기능도 개량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K9보다 적합한 무기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이역만이 떨어져 있음에도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큰 이득을 보게 되는 매우 기이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일 텐데요. 혹자는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우크라이나가 K9을 구매할 만큼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겠냐 반박할 수 있습니다. 당장 얼마 전 한국이 이집트와 이루어낸 2조 원대 K9 수출 계약만 해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는 반쪽짜리 계약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돌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한국을 비웃었던 대표적인 국가 중국은 우크라이나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어차피 그래봤자 한국이 돈을 빌려주고 무기를 파는 호구 신세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한참 잘못되었는데, 구매국에게 차관을 빌려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속칭 소프트론이라는 명칭으로 이미 수많은 국가들이 시행해오고 있는 거래 방식입니다. 프랑스가 중동 지역에 라팔 전투기를 팔 때도, 일본이 각종 레이더를 타국에 판매할 때도 소프트론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단 무기부터 팔고 무기 대금은 나중에 받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사실 미국과 같은 초강 대국이 아니고서야 수조 원에 달하는 무기 대금을 한 번에 받기는 힘들기에 한국의 무기 수출량 증대가 호구짓이라 폄하하는 중국의 주장은 가볍게 무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자주포 자체가 덩실덩실 춤을 추는 중국이 전혀 요동없는 자세로 훌륭한 성능을 뽐내는 한국의 자주포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부러운 마음에 열등감을 표출한다고 보는 것이 낫겠죠. 물론 한국의 잠재적인 무기 수출량이 늘었다고 해서 무작정 기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국 대부분이 이득을 보는 현 상황이지만 당사국의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며 한국 역시 느슨해졌던 경각심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모든 이들이 모형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받으며 총기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인을 전장으로 떠나보내는 이들의 슬픈 모습이 촬영되어 SNS에 무수히 올라오고 있으며, 이렇게 모인 이들은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러시아의 국경 침투에 대비하여 추운 국경지대에서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위기에 임하고 있는지는 다음의 영상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Я батько. Я молодший брат. Я водій маршрутки. Я скоро одружуся. Я сусід, який завжди стукає по батареї. Я єдиний син. 우리 모두 전쟁을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을 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야 군인은 존중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군인들의 초소에는 각지에서 모여든 위문 편지가 군데군데 붙어 있습니다. 제발 살아 돌아와 달라는 연인의 편지, 나라를 지키는 자식이 자랑스럽다는 부모의 편지, 평화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아이들의 편지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얼마 전 한국에서 발생했던 위문 편지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추후 수많은 언론에서는 해당 사건 이후 문제의 학생들이 네티즌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며 오히려 불특정 다수인 네티즌들을 공격하는 기사를 내보냈지만 사실 사건의 본질은 전혀 다르죠. 우선 1차 피해자가 군인들이기 때문에 2차 가해라는 말부터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학생들에게 위문 편지를 강요하는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도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 살아가는 국가입니다. 올해만 해도 북한은 무수히 많은 미사일을 쏘아올리고 있으며 북한이 직접적으로 우리 땅을 타격하여 재산 피해, 인명 피해를 일으켰던 것이 불과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천인공노할 일을 저질러 놓고도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는 비상식적 국가와 대치 중이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국지도발과 전면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다만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단 1분의 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군인들 덕분에 우리들은 마치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끝난 것 같은 착각을 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인데요. 국내에서 여성 유저들이 다수 분포해 있는 한 커뮤니티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전쟁할 거면 두 정상끼리 만나서 베개 싸움이나 했으면 좋겠다.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
라는 발언을 하여 수많은 네티즌들에게 비판과 조롱을 듣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만큼 전쟁이 싫고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는 의도에서 한 발언이겠지만 21세기인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는 지역이 너무나도 많은데 한국은 일반 국민들이 그러한 위협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군인들에 의해 24시간 지켜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21세기에 어울리지 않으니 베개 싸움이나 하라는 것은 정말 철없는 소리라는 것이죠. 세계의 모든 나라가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통째로 넘어가든 말든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가운데 한국도 언제 이들 처지가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야생과도 같은 동북아에서 살아남기 위해 끝없이 발버둥쳐야 한다는 사실 알려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